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대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홍일점 새그린 유치원 김정희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와 원장님 우리 박사님 벌써 이제 9계명 맞아요. 좋은 엄마 되기 네. 9계명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을 저희가 달리고 있었고요. 8계명까지 지난주 네. 정말 은혜롭게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진행되고 있죠. 많은 엄마들이 그동안에 우리 남자들끼리 하다가 예. 이번에 이렇게 또 정말 엄마 입장에서 한 분이 나오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다고. 우리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이 이제 오늘 네. 9계명, 10계명 네. 이 역할이 이제 막중하시거든요. 네. 잘 또 마무리해 주실 거죠? 네네. 좋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 9계명인데요. 좋은 엄마 되기 9계명.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엄마들은 다 좋은 엄마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네. 더 좋은 엄마가 네. 되기 위해서 네. 9계명. 박사님 오늘 어떤 겁니까? 네,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 이거예요? 네. 이 단순한 건데 네.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많이 거. 표현합니다. 여기 보니까 가로 열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하루에 10번 이상 자녀를 안아줍니다. 네, 그건 안 읽었어요. 부담 어려운 주실까 거라. 봐. 네, 예. 부담 주실까 봐. 네, 우선 쉬운 것만 먼저. 근데 이게 10번 네. 야, 이게 그래요. 한 번 정도 네. 이렇게 뭐 학교 갈 때라든지 네. 한 번 수고했어. 그런데 10번. 이게 그냥 예. 앞에 세워놓고 한 번 안아주고 이게 아니라 하루 중에 10번을 나눠서 안아줘야 되니까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자, 오늘 그 9계명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엄마 되기 9계명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합니다라고요. 좋습니다. 박사님,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 당연하고 이 단순한 이게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 되냐면 사랑을 많이 표현하려면 반대로 잔소리를 안 해야 사랑이 표현되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참 쉬운데 그렇죠. 먼저 이거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잔소리를 줄이는 만큼 사랑이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별거 아니네. 근데 막상 가정에 들어가면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잔소리를 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오늘 김 원장님도 네. 저는 이 9계명 할 때 자녀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자. 뭐 좋다 했는데 원장님이 그러셨어요. 네. 오늘부터가 정말 어렵다. 네. 어렵나요? 예. 이거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또 그 엄마 성향상 어려운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이제 현장에서 뭐라고 말을 많이 드리냐면 책대로 읽어가지고 책처럼 하면 안 되고 아이가 하는 말을 한 번씩 따라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엄마한테 엄마 이거 뭐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말로. 야. 예. 계속 사랑으로 사랑해. 너 너무 이뻐. 너 너무 잘해. 뭐 이게 좋은 칭찬이고 뭐 사랑 표현일 것 그렇죠. 같지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번씩 재차 다시 똑같이 따라서 말을 해주면서 눈을 맞춰주는 것이 더 큰 말보다 사랑의 표현인 것 같아요. 야, 지금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의견을 네, 네. 표현해 줬어요. 네, 공감이거든요. 네네. 자기가 한 얘기를 또 한 번 누군가가 따라 해준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는 자기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있다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은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이시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겐 정말 좋은 그런 방법이십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우리 엄마 또 우리 가정들. 박사님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고 자, 싶으세요? 이제 이게 유아들에게는 그나마 좀 쉬워요. 그렇죠. 네, 더 유아들에게는 표현하면 되죠. 네. 그냥 뭐 안아줘. 그런데 이제 미운 짓 하기 시작하는 이게 초등부터 올라갈 때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해 주기까지는 이거 어떤 행동이나 뭘 봐야 되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너 그거 계속 할래? 엄마가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게 아이하고 나하고 뭔가 이게 맞아서 손바닥도 이게 맞아야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애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이가 하는 짓은 화가 나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한번 우리 저 원장님 입장에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저는 그때 중고등학교 때 네. 손님처럼 네. 그렇지.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님처럼 맛있는 거 차려드리고 용돈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네. 서로 안 부딪히고 안 싸우고 그래야지 대화가 단절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환경, 즉 가정 환경이 늘 칭찬하고 배려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부부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것들 쭉 아빠 모습, 엄마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예. 그 환경적 요인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가 왔을 때 엄마가 봤을 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쥐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 숙제하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라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어요. 즉 칭찬받을 짓을 만들어주고 칭찬을 해야 되는데 미움받을 짓을 하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거 엄마 좀 도와줄래? 라고 해서 도와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아이에게 칭찬을 하거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뇌에 딱 자극을 받거든요. 누구나 인간은 관심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면 뇌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작은 것부터 아이에게 칭찬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3 내지 6개월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말 안 해도 엄마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세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거의 99%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네. 지금 오늘 9계명을 훈련 받으신 분들 이제까지 네, 왔단 네, 말이죠. 네. 하나하나 아마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계명부터 거리도 가깝게 하고 부정적인 언행도 안 하고 대화도 명령이 네, 아니라 네. 의문형으로 하고 하나하나 아마 그런 네.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훈련을 한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지만 지금 만약에 오늘 처음 듣거나 그동안에 훈련을 못 하신 분들은 예. 못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걸 딱 들을 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소리가 그걸 거예요. 사랑을 많이 표현해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이나 똑같아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해주죠. 자, 이게 모든 엄마들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이나 남편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에게 그동안에 사랑을 줘서 아이가 사랑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하는 거를 내가 못했구나. 그러니까 제 탓이 아니라 걔를 그렇게 만든 엄마 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아이가 미운 짓을 할 때는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만큼 관심을 못 줬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대부분 상담 오면은 이렇게 해요. 부부도 저 인간만 바뀌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요 쟤만 바뀌면 돼요.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꾸지 못한 엄마에게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오늘부터 아이를 조그만 아주 작은 미션에도 줘서 아이가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큰 칭찬을 통해서 아이가 그쪽으로 행동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은 또 첨부해 주신다면. 네, 이걸 아마 들으시는 엄마들은 오늘 진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건 제 경우예요. 항상 이런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면 다짐을 하고 가잖아요. 예. 그날따라 애들이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오면 꼭 저희 남편하고 싸우고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머피 법칙이 있는데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3일씩 네. 3일에서 또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작심삼일 네. 해가지고 또 계속 아까 말씀하셨듯이 3개월, 네. 6개월, 9개월 쭉 하시다 보면 그게 이렇게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렇죠. 되어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셔서 이걸 바로 실천하시려고 하시면 우리 아이랑 큰 전쟁을 치르게 되시니까 오늘 바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예. 기도로 3일 준비하신 다음에 어. 그다음부터 또 다시 계속 여러 번 네, 연습하시면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맞아,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을 덜해줬다는데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자기는 엄청 많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바뀌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칭찬할 테니까 너 칭찬 받을 짓을 좀 해봐. 근데 아이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오늘은 엄청 크게 느끼는 거예요. 저 내가 마음을 먹었기 네.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어서 나는 엄청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애가 안 바뀌어주는 거예요. 근데 애는 모르거든요. 전혀 모르는 그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쟤하고 뭘 바꿔 나간다고 지혜비 닮았는데 이러고 포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 맞다나 3일 정도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 없이 부닥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박사님은 아까 여기 부제가 하루에 10번 이상 자녀를 안아주세요인데 그건 아니 포기라니까. 일찍 이미 포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요즘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뭐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애들이 송 PD한테 앵겨? 딱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안아도 네. 그냥 그 서로의 반응 그냥 네. 이제 아 이 사람 왜 이래 하는 안음이 있고 정말 안 할 때 알았어요 이런 게 있고 네, 네. 근데 저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네. 우리 지금 이 포옹이라는 것도요 네. 또 우리 서로 말로 안아주는 것도 정말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서로 그냥 저만 일방적인 게 아니라 네. 서로 교감이 될 때 이게 그냥 한 걸음이 더 두 걸음 되고 두 걸음 세 걸음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내가 같아요. 그 어떤 이렇게 엄마들 그 교육 중에 허그라는 걸 가르쳐요. 자, 남편 안아줄 때는 이렇게 안아주세요라고 해서 연습을 해줘요. 그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집에서 이렇게 안아서 키운 이런 엄마가 된 어른은 안을 때부터 탁 그야말로 앵겨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안으려면 자기도 모르게 어색하죠? 이렇게 어깨가 들어와요. 어깨가. 오. 어깨가 들어오니까 아, 이 사람은 많이 누군가가 안아주지 못하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하고 이렇게 앵긴다 그 말이 뭐냐면 정말로 마음까지 오는 거. 근데 아빠 오셨어요. 이거는 마음은 없이 하는 거. 근데 이게 안 된 애들은 나중에 사랑을 받는 걸 되게 어색해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안아준다. 내가 안아준다잖아요. 안아준다는 주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이 안아요. 근데 둘이 똑같이 안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얘 안아줬다. 얘는 뭐예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애예요. 똑같이 안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줬다고 생각해요.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줬다. 근데 이 받는 입장에서 제대로 어려서 훈련이 안 된 애들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에 10번 안아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안아주라는 뜻인데 예. 사실은 이게 안아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어려서부터는 참 괜찮은데 아마 지금 우리 송 PD님 정도 애만 돼도 이리 아빠 중학생만 안아줄게 돼도. 그러면 왜 그러세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아빠?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것도 여러분 제가 중3 중1의 아빠 입장을 네. 볼 때 타이밍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무조건 안아줘도 싫어해요. 이게 그 타이밍을 우리가 눈치를 잘 봐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안 하면 무슨 일 있으세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아이씨 뭐가 빨. 자 오늘 그렇지만 네. 이 안아줌에서는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안아줌이 아니라 우리 김 원장님께도 엄마로서 우리가 이렇게 안아준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안아주고 모든 것을 사랑해주고 모든 것을 포용해준다라는 네, 다독다독 그런 약간 또 응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독다독 해주고 응원해주고 이제 어렸을 때야 작으니까 꼭 안아주는 게 되게 쉬운데 커서는 이제 저는 아들이 30살이잖아요. 지금은 나갈 때 같은 방향 보면서 뭐 어깨 껴서 다독다독 해주는 그런 의미죠, 약간.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제 큰 아이들에게는 이리 엄마 안아줄게 하지 말고 엄마 좀 안아줄래? 이렇게 너 아빠 한번 안아줘봐. 이게 사실은 똑같이 앉는 거거든요. 둘이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언어가 없으면 멀리서 보면 둘이 똑같이 앉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마음에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은 안아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아주는 힘을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리 엄마 안아줄게. 그러니까 얘는 엄마가 안은 거 갖다 이러잖아요. 예. 엄마 좀 한번 안아줄래? 엄마 안아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죠. 힘이 달라지죠. 두 번째는 안아줄 때 이왕 한번 안아주는 거 정말 모처럼 만났을 때 우리 반가운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잡고 너무 반갑잖아요. 꼭 안아서 심장 소리를 서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애를 안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물론 어린 아이들은 너무 길게 안아주면 어리광 확 늘어버려요. 그래서 10초 넘지 않게 안아줘야 되는데. 또 어린 아이들은. 네, 어린 아이들은 좀 큰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꼭 안아주되 심장을 좀 느낄 만큼 그만큼 안아주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꼭 부탁을 해라. 아빠 한번 안아줘봐. 이렇게 아들 많이 컸지? 아빠 한번 안아줘봐. 엄마 한번 안아줘봐. 이렇게 해서 엄마 안아줄게요. 아빠 안아줄게요. 이렇게 줄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좋은 엄마 되기 10계명 가운데 9계명 그 어렵다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 원장님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서 저희 아들하고 딸을 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남편까지. 제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남편 퇴근하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남편을 안아줘라. 그럼 남편이 깜짝 놀라죠. 내가 뭐 걸렸지? 깜짝 놀란다고 그랬죠? 아이도 갑자기 안아주면 갑자기 엄마가 왜 그러지? 놀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시면 아마 한 6개월 뒤에는 온 가족이 만나고 헤어질 때 허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마음을 사랑하고 안아주고 우리 좋은 엄마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많은 분들 벌써 9계명인데요. 다음 주 10계명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0계명 여러분 꼭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해 보세요. 우리 인간 수업이 1회차부터 쭉 돼 있고요. 그 영상 보시면 좋은 아빠 되기, 좋은 엄마 되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꼭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홍 박사님의 책을 선물로 전해드리겠고요. 또 매주 한 분 정도 추첨해서 실제 상담까지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님 그리고 세그린 유치원 김정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